빨리 좀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저는 자영업을 선택해서 했는데 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시간의 자유는 또 평생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에 저는 이제 하이리빙 사업을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이리빙 사업 만나서 나 이거 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만났는데 사업 설명을 듣는데 오늘과 같은 사업 설명을 듣는데 회원이 돼야 되겠다. 예. 소비자가 되면 너무 괜찮겠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업은 나는 못하겠네. 예. 새로운 분야의 일이라 아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사업을 우연하게 또 검토해 보게 되는 시간이 저한테 이제 주어졌으니까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거를 이대로 한다면 하이마스크까지 받게 되면서 이렇게 한다면 나도 성장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네.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스폰서님은 프론티오노 조성옥 사장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냐면 생활비 10만 점 자동 주문으로 연금 만들기라는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하나를 보고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그때 먹고 살기들이 바빴는데 어떻게 노후라는 걸 생각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지옥이지. 지옥도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아. 마지막에 이 두 분 같은 일은 사실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우리 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먹고 살기 바빴지. 그리고 나이 들고 보니까 노후 대책 같은 게 어딨어. 이렇게 돼서. 저는 65세부터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희 부모님 나이가 63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곧 우리 엄마 아빠가 노인이 돼? 라는 생각이 네. 뭐라고 그러나요? 노후 대책이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가 된 지가 이걸 듣게 된 지가 별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보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이 6형제다 보니까 살아가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식들 키워내는 거 이것이 키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의 노후가 이제 돼버린 노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자식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이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미국에서 사람을 줄이고 대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네, 올 들어서 지난 여름까지 미국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감원되거나 해고된 경우 4,000명 정도에 이른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네. 미국 IBM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채용을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이 회사의 이를테면 인사팀 같은 백오피스 인력 2만 6천 명 중에서 30%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CEO가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미국에선 이미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반면에 어떤 자리들은 끝까지 사람으로 채워질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보호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요. 우리나라 국제기관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연구진이 우리나라 일자리들의 AI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어제 내놨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들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447개 직업을 전수 모두 분석했는데요. 이른바 AI 노출 지수라는 잣대로 봤을 때 가장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18가지로 꼽았습니다. 일반 의사와 한의사, 또 철도와 전동차 기관사, 그리고 공학 관련 기술자와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AI 노출 지수가 최상위인 이 직업들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 일, 기존의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그리고 제조업처럼 생산성이 높은 산업군의 직업들이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당장 사람을 대체한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일들 있죠. 이를테면 음식점의 서빙 로봇. 이 경우에 사람을 대체한 건 로봇이지 AI가 아닙니다. 로봇이 네. 고학력, 고급 인력들이 아주 앞으로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또 무엇을 하게 될까, 어떤 직업을 또 선택하게 될까, 예,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기도 저는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2023년도에 노후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370만 원 정도 부부가 살아가는 적정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2023년도에. 그러면은 37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10년 후가 되면 저희의 생활비는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사 먹는 김밥 하나가 한 줄이 1,000원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밥이 얼마 하나요? 한 4,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김밥은 얼마나 할까요? 10,000원. 네.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노후가 안정적이진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해보는 시간을 또 이제 갖게 됐고요. 40대, 50대 인생에서 40대, 50대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 소비는 계속 늘더라고요. 60이 넘어서는. 그리고 60이 넘어서는 또 수입도 거의 바닥이 되더라고요.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우리는 넣죠.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을 보니까 부부 합산해서 100만 원대의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소득과 저희 남편 소득을 연금을 따져보니까 한 100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다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한국은 왜 자살률 1위일까? 외국인들은 한국 갈 때마다 레퍼토리가 있다네요. 저출산은 1위이고, 자살률 1위이고, 노인빈곤율 1위이고, 노동시간은 2위이고, 한국 청소년들은 14시간을 공부하고 개인의 삶은 없고, 직장 문화는 취약이라고 하던데, 한국이 근 20년간 OECD 가입을 하고 자살률이 항상 1등이던데 왜 그런 거야? 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부끄러운 기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부모 클럽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왜 참여를 하게 됐냐면 자살률 제로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회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 여기 참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현 주소 점검과 또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부창출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노동 수입은 내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한대요. 95%의 사람들이. 그런데 돈은 5%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시스템 소득이고 권리 소득인 건데 사업가들 그리고 투자가들이 이쪽에 일을 하면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든대요. 근데 이쪽에는 돈이 95%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5%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왜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제가 이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공부가. 투자도 공부가 많이 필요했고 건강도 많이 공부가 필요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공부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짱 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늘 부요를 창출하는 시스템 쪽에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업가 또는 투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의 한 분야를 저는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건데요. 자, 이 책을 보니까 소비가 직업이다. 정교승 교수가 쓴 경제학 박사죠. 이분이 쓴 책인데요. 소득이 시스템 소득이 되는 소비를 하라고 해요. 그것이 꼭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신개념의 파이프라인 수익원을 구축하는 방법은 돈을 레버리지하는 대신에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레버리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해오던 대로 사람들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 우리는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죠? 영화도 소개하고 맛있는 거 음식점에 다녀오면 나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 거기 좀 데리고 와야겠다 하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소비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 대가로 돈, 시스템 수입을 벌게 되고 평생 직업이 되는. 참 이렇게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은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본 투자 없이 예금 수입, 권리 수입을 창출하는 1인 기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로. 그래서 연결 생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하이리빙을. 그래서 하이리빙은 이렇게 시청 앞에 이렇게 하이리빙이 우뚝 이렇게 서 있는데요. 자, 하이리빙 기업은 이렇게 유통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토탈 라이프 케어를 해주고요. 비즈니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과 명분과 사회 공헌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예요. 자, 그러면은 96년도 6월에 창립을 했고요. 자본금은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직접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서 한국유통 대상과 또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이렇게 6년 연속 수상한 그런 기업이고요. 많은 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과 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와 뷰티케어, 라이프케어, 드림케어, 소비생활을 연금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자, 수상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12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많은 상을 이렇게 신뢰기업 대상 8년 연속 수상을 했고 유통 대상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부분에서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도 6년 연속 이렇게 수상한 많은 상을 수상을 했죠. 연금 수입원이 되는 생활용품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산 목록이 되죠. 왜? 평생 써야 되고 또 상품들이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고품질이고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다른 상품을 못 쓰겠고 또는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또 계속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 목록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활용품, 세제류들이 들어가 있고 개인 위생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일반 가전상품, 서비스 상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서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스24 인터넷 서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예. 보험도 정말 많잖아요. 하이리빙에. 제가 하이리빙에서 보험을 들었더니 보험을 400%를 주더라고요. 암보험을 들었더니.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출하고 말아버리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 지출하고 말을까요? 예. 지출하고 많은 이유가 유통단계가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자, 하이리빙에는 이렇게 세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식물 계면 활성제로 예,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로 옥수수와 코코넛 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무첨가 예, 이렇게 형광등백제라든가 에탄올, 점증제, 인산염, 예, 파라벤을 무첨가 해가지고 환경에도 우리 피부에도 안전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효소들이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기름때, 뭐 이렇게 예, 팩타네즈 효소에 셀룰라즈 효소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과일로 인한 얼룩된 때, 그다음에 섬유효소를 분해하는 효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때, 단백질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분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아이들만 키웠는데 세제로 사용해보고 이거 경쟁력 있네 해갖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검토하게 됐었거든요. 세제료만 보고, 예. 세제료를 이렇게 뛰어난 세제료를 가지고 내가 대리점을 한다는 거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다면 너무 괜찮은 거죠. 전 그래서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50%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키토 올리고당 하나 먹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또 마음이 열리는가 하면 저는 세제료를 사용해보고 이렇게 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었는데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좀 몸이 좀 차편이어가지고 멀티돔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멀티돔을 사용하시더니 잠을 너무나도 잘 자고 또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멀티돔을 쓰면서 네, 소화효소가 나오면서 소화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또 라파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연세병원하고 아산병원에서 임상을 해서 예, 의사들이 98%가 염증이 치료되는 걸 보고 치료기로 나온 상품인데 이 제품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갖고는 병원 갈 일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예. 그리고 이제 시모누 제가 또 이 상품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하이리브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여름이죠. 근데 이 여름에 면약 마시고 저는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또 잘나 몸이 차가지고. 근데 이걸 씻고 원유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품이고 요즘에는 대기오염이다, 토양오염이다, 수질오염이다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건강팩이라고 해서 유산균하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엔틀리 스리밍 팩맨 해가지고 남자들 독소를 배출해주면서 또 이렇게 몸을 슬림하게 해주면서 활력과 피로감을 없애주죠. 그다음에 여자들이 먹는 엔트리 슬리밍 팩 우먼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염증 없애주면서 몸을 슬림하게 해주면서 여자들이 겪는 갱년기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피로감 없이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고요. 지금 또 혈관 질환이 되게 많죠. 그래서 키토 RTG 팩이라고 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상품이 키토 RTG 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상품들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반품들도 있죠. 그리고 또 떼지블랑 풀 패키지 상품인데 한 10살은 다운 에이징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하이링에서 가격대가 한 9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피부로 관리를 하려면 피부과를 가시게 되면 5,600이 정도 들어가요. 5,600 정도가. 그런데 하이링에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피부과를 가도 이렇게 관리는 안 돼요. 근데 하이링에서 관리하시면 이렇게 10년 정도 다운 에이징이 되면서 아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마마르테 제가 양자를 건강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몸이 약해서 건강 쪽으로 많이 케어를 하게 되는데 이 마마르테를 쓰다 보니까 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속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이유가 왜 사람들은 염증이 많을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고온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당독소로 인해서 염증 질환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당뇨가 없으니까 그분 임상차 제가 이제 이걸 막 이렇게 사용해보라고 추천해드렸는데 옛날에는 섭식을 해야 됐었고 먹고 나면 당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당뇨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당뇨가 안 오르더라. 또 이걸 먹으니까 또 섭식을 안 해도 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당뇨 수치가 조절이 되더라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이링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상품 중에 이제 치약을 되게 좋아해요. 헬리코닥터 치약인데 이거는 국가공익기관에서 균주 실험을 했는데 치과 질환의 3대 원인균이 있잖아요. 헬리코박터균, 치주균, 충치균 이런 것들을 99.9% 억제를 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식습관 중에서 나눠 먹는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을 보니까 약 70%의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약을 쓰시게 되면 이도 튼튼하게 해주고 구강내를 청결히 유지도 해주고 또 구취도, 충치도 예방을 해주고 치태 제거도 해주고 치석도 침착 예방을 해주고 이 치약이 참 지금 온라인에서 살 수도 있지만 하이리를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상품인데 자 제가 프로시머는 소비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상품들을 쭉 지금 나열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프로시머는 어떻게 소비자가 다를까? 프로시머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온천이 되도록 한대요. 소비자는 적게 돈을 쓰고 전략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프로시머는 돈을 쓰는 경제활동도 하고 돈을 버는 경제활동도 동시에 행하는 경제 주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직업이다라고 이 책에 소개돼서 나오는데 자, 하버드 대학교 창업 10대 기준을 보니까 지금 제가 소개했던 내용하고 하이리병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게요. 자본금은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한다.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해야 된다. 중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 유리하다.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해볼 만하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청부적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있어야 한다.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 제가 끝까지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하이리병과 너무 유사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자, 하이리병에 제가 그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나열해 드렸는데 자, 이런 상품을 쓰시려면 19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후원인이 있으시면 되고요. 하이리병 로고가 붙은 상품에 대해서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하이리병 상품은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 수당을 분배해서 소비자가 35%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없는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년 동의 수입의 원천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와 이용자의 손에 전달될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이런 사업의 기회가 주어질 줄은 우리는 몰랐죠.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 같은데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만드는 데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점포를 간다. 점포로 가게 되면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셔야 돼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지금도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유점포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두 번째, 온라인 방문 판매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시게 되면 영업사원 마진, 대리점 마진, 광고 마진을 주고 소비자는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존재한대요. 21세기 소비자들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유통을 안 하고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과 물류이동과 금융결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이 지금 탄생이 된 거고요. 이유는 소비자가 35%를 소비자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수익의 원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하이리병 유통구조는 이렇게 기존 상품은 공장에서 200원을 주고 만든다. 그럼 하이리병은 250원을 주고 만들죠. 그러면서 하이리병 회사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죠.
상품의 선정이라든가 품질 검증이나 가격 조정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리에게 택배 서비스를 하이브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윤을 사업소득을 8%를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하이리빙에 연결되어 있는 저와 같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죠. 그리고 연결을 하고 마케팅과 광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 안 하는 게 저희는 잘 모르게 되면은 판매해야 되나 보다. 유통하면 판매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보죠?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고 있죠. 전 하이브를 딱 만났는데 어머 이건 뭘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을 닫아놓고 저는 이렇게 들었던 첫날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프레임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서도 35%를 하이리빙 회원이 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머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거의 사업 설명에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구분만 하셔도 오늘 이 시간 사업 설명을 전 잘하는 것 같은데, 자, 다단계 판매는 법률 2조 5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률 2조 11호예요. 다르죠? 법률적으로도. 그럼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의 이주 판매, 소비자에게 판매 이주, 그리고 하위 판매원 이주, 물품 등 판매, 판매가 계속 있었죠. 판매는 영어로 세일즈맨이죠. 그래서 뭔가를 팔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요? 소비자로 소비 이주, 독립된 사업자, 사업의 기회 제공, 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기고 소비의 패턴을 바꿔주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통 중에서 어떤 유통을 이용하시나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는 세 번째 이용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첫날 와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왜? 이쪽을 이용해야지 저한테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겠더라고 내 자신이. 그래서 바로 첫날 회원가입을 해서 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비 패턴 바꿔주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인 거죠. 그런데 자 판매원은 나 혼자 이용하면은 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쓴 캐시백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이리빙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나 혼자만 이용해도 소비자 누군가 A라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독립된 사업자 IBO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통 마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빙을 사업적으로 들여다보실 분은 한국사의 최고회계라고 해서 김태수 법법 박사가 쓴 이 책 하나 정도는 정독을 해서 참여하시면 분배를 금방 하실 것 같고요. 자, 하이리빙에서 35%를 준다는데 어떻게 주는 거야? 이렇게 줍니다. 자, 나로 인해서 40만, 스폰서로 인해서는 50만. 그래서 이거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나 볼까요? ABC도 소비를 하시면 IBO,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10만 이용했을 때 3%가 해당이 되죠. 자, 나는 40만이었을 때 6%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24,000원인데 24,000원 다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ABC를 빼주니까. 빼주고 3,000원씩 3명 빼주니까 나는 15,000원. 자, 스폰서로 인해서 50만이었는데 50만을 스폰서 혼자 못 찾아가요. 왜냐하면 ABC 내 거 50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BC 거 나 24,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스폰서는 6,000원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먼저 했다고 소득이 많은 게 아니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수익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했으니까 합리적인 소득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걸 딱 와서 보니까 제가 했던 자영업의 원리와 같아서 사업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으로 수입이 분배가 됐었고요. 자, 나로 인해서 500만이 됐을 때 그리고 나는 30만을 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차 소비자 그룹 독립 프랜차이즈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소득은 한 60만 원 정도 연금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연금적이냐,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냐, 재구매가 되니까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이 증가가 되니까. 제가 저희 엄마한테 추천해드리고 또 이렇게 자기 부인 남편한테 추천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원이 계속 증가가 되죠. 그리고 신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경험이 늘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소득은 연금적인 소득으로 60만 원이 계속 나와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내가 500만 원을 한번 해봤죠. 그러면 3개를 500만 원을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500만 원 마스터라고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을 이제 복제되는 1인 기업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3개 라인을 500만 원을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
300만 원이 되고요. 승급 축가 보너스 250만 원이 나오고 중고 대학생 학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부부 동반,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가실 수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자, 예시로 세 분에게 추천을 했어요. 10만씩 쓸 수 있는 사람을 제가 3명을 추천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세 분은 A, B, C를 세 분을 저처럼 추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한 단계를 내려가니까 3, 3, 5, 9, 9인데 저희는 자동 주문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단계를 내려가니까 3, 9, 27명에서 저 위에 12명이 있죠. 그래서 이 12명 때문에 12명 때문에 플러스가 되니까 39명이 되는 거죠. 또 한 단계를 내려가 볼까요? 또 3명씩 각각 했다고 가정하면 81명인데 39명이 자동 주문해서 함께 다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120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설명 플랜을 했는데 10만씩 자동 주문 생활비 10만씩 쓸 수 있을까요? 주변에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추천을 해봤는데 그분도 이건 할 수 있겠네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링 사업이 사실은 쉬운데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요. 저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명을 했을 때 마사 250만 원까지 가실 수가 있고 4명에게 추천을 하시게 되면 프론타임 마사를 가면서 350만 원 학자금 보너스 해외여행이 주어지죠. 그리고 또 생활비 10만 점으로 연금 만들기를 5사람에게 연금 만들기를 했다. 추천을 했다. 그리고 5사람이 각각 5명 나처럼 추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후원을 하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을 추천했으면 후원을 해줘. 그렇게 했을 때 5명한테 25명인데 5명이 있으니까 30명이 되죠. 또 일대를 내려가 보면은 5명 각각 후원을 한다고 가정했어요. 125명이 되는데 또 위에 30명이 됐으니까 남아있으니까 155명이 되죠. 또 한 단계를 내려가 보면 625명, 또 155명 남아서 플러스 780명이 되는 이 자동 주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5명을 추천하게 되면 하이마스터, 자이언트, 임페리얼까지 하이리빙 플랜에서는 가실 수 있죠. 1,000만 원대 소득을 받는 소득이 이상의 소득이자가 되면서 학자금과 보너스,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패밀리를 가시게 되면은 70만 원, 마스터를 가시게 되면 300, 하이마스터 600, 자이언트 1000 이렇게 이제 소득이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따가 또 이거를 어떻게 소득이 또 이렇게 벌었는지 하이리빙 안에서 성공하신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이따가 플랜을 또 보여주실 건데요. 사업 참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업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나는 전업을 하겠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전업을 했죠. 그래서 전업을 한 사람은 연봉 4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요. 부업은 1년에서 3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업도 저녁 시간, 주말 활용해서 하시게 됐을 때 이렇게 걸리고, 자이언트도 이렇게 이제 연봉 1억이 되는데 1년에서 3년. 이렇게 오너 3년에서 5년, 부업이게 되면 5년 이후로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금 만들기를 월 생활비 10만 점 자동 주문으로 세 분에게 추천과 후원을 하면서 세 분에게 해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그다음에 4분한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5분한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거를 해내는 건데 성공을 위한 3원칙이 있거든요. 100% 애용하셔야 돼요. 자기 샵 놔두고 남의 샵 이용하면 광고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팅, 세미나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알아야 누군가한테 또 공유할 수가 있고 사업 기회를 누군가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하고 후원하기를 하시면 되세요. 누군가한테 추천을 했으면 후원하기를 재밌게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실패해본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 들어서? 전 최근 들어서 실패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전 저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이리빙 쇼핑몰로
또 함께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이리빙에서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삶까지 살면서 아주 재밌고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하이리빙이라는 도구로 함께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